이번 시간은 중간고사를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대로 잘 하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리모트에 접속하는 거는 주로 로컬호스트만 했고 리모트에 접속하는 거 안 했는데, 리모트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처럼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192.168.9.2에 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192.168.9.5에 있어요. 그래서 9.2에서 9.5로 서버로 접속하는 거.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9.2에서 그 제이콥으로 접속하게 그 유저를 만들고, 또 그 생성된 유저는 또 이쪽으로 접속하는 거 할 텐데,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if config 리눅스에서 이제 그 윈도우즈에서는 IP config라고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if config로 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IP가 나와요. 그래서 192.168.9.2 9.2번이 지금 클라이언트 현재 제 PC의 IP고요. 탭을 하나 더 열어서 여기서 서버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9.5로 접속하겠습니다. 접속하면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탭, 요 아일라페 서버, 얘는 192.168.9.5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는 19168.9.2, 그리고 요 서버에서는 19168.9.5. 그럼 이 서버에서 지금 여기 Z170M이라고 되어 있는 게 클라이언트고, 아일라이프라고 되어 있는 게 서버예요. 서버에서 유저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죠. 그 다음에 create. 지금 이 루트 유저로는요 리모트 접속이 안 돼요. 루트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그 서버에 먼저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스키마 mydb 이렇게 했고요. grant all on to 제이콥. 여기서 여기 그동안 여기다 로컬호스트를 썼었는데, 여기에다 쓰는 호스트는 이 제이콥이 있는 호스트, 어떤 IP에서 제이콥이 접속해 올 때 그것을 허락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자기 IP를 적는 게 아닙니다. 9.2번에 있는 제이콥, 그쵸? XX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19168 9.2에 있는 제이콥에게 MyDB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루트는 이제 여기서 할 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요,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호스트, 여기서는 이제 DB 서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IP를 적는 게 아니고요, 서버 IP를 적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서버 IP를 잘못 적었습니다. 9.5. 예. 그래서 스키마 하면 MyDB 권한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때, 서버에서 권한 줄 때는 이렇게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 올 것인지 클라이언트를 여기다 지정해 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떤 서버로 접속할지 여기다 서버 호스트를 적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이콥이란 게 19168 9.2가 아니고
다른 IP에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이 DB 서버로 접속해 오면 접속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클라이언트에서만 접속이 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서버에서는 이렇게 권한을 안 주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이 유저 아이 제이콥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하게 권한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퍼센트를 줍니다. 그럼 이게 모든 위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쓰나? 예,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써줘야 되네요. 예, 이렇게 쓰면 이제 꼭 19168 9.2가 아니고 어느 위치에서든지 이 이름하고 이 패스워드로 이 DB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거겠죠. 아무데나 접속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보통은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는 해당 웹서버 IP만 여기다 적어 갖고 권한을 주게 됩니다. 다음 2번 문제랑 3번 문제는 이제 인플로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인플로이즈는 우리가 요 앞으로 2학기 중에 이 앱에 대해서 자세히 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은 부서랑 사원이 있잖아요. 3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ERD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목록에는 부서 코드랑 부서명이 있는데 보통 목록에는 이제 전체 특성이 일부분만 있으니까 특정 부서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부서 정보 해갖고 부서 정보 부서명. 그러니까 부서에 대한 정보는 부서 코드랑 부서명이 전부입니다. 그쵸? 부서 코드랑 부서명이 전부고 사원은 이제 사원 목록이 있는데 여기 사원하고 이름만 나왔는데 특정 사원을 누르면은 사원 정보가 나오겠죠. 그럼 사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 요거 5개. 요거 5개가 사원의 이제 그 컬럼이 되겠고요. 부서 코드, 부서명이 부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부서의 그 컬럼이 되겠습니다. ERD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부서, 그렇죠? 부서 코드, 이거. 프레퍼런스에서 모델링의 모델링 다이어그램 여기서 show column types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예, 부서 코드 그리고 부서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디폴트의 컬럼 네임을 아예 그냥 안 쓰겠습니다. 없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앱의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사원이 현재는 어떤 부서에 소속이 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앱은 현재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 사원이 근무했던 부서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근무 기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연봉 이력이 나옵니다. 일단 연봉 이력을 좀 이따 보고 근무한 부서들. 그런데 또 부서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부서에 근무한 사원들이 나오죠. 그리고 기간이 나오고. 부서 입장에서는 근무한 사원들, 사원 입장에서는 근무한 부서들. 그럼 그게 영화랑 영화인 관계랑 똑같죠. 그쵸? 영화인 입장에서 자기가 출연한 영화들, 영화 입장에서는 이 영화에 참여한 영화인들.
M 대 N의 연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M 대 N이니까 5번으로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컬럼은 내용은 없고 근무 기간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무 기간이 시작일과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로 나누는데, 이게 볼게요.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 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데이터베이스는 기간이 나오면은 시작일과 종료일로 나눠야 돼요. 기간을 여기다 통째로 넣어놓으면은 그 컬럼을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작일과 종료일로 나누는데, 또 여기서 제가 그냥 시작일과 종료일이라고 나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이게 부서 코드랑 사번이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어떤 사원이 어떤 부서에 갔다가, 그쵸? 2010년에는 어떤 A 부서에 갔다가 2011년에 B 부서에 갔는데, 다시 2013년이나 14년 후에 다시 A 부서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부서 코드랑 사번만 프라이머리 키로 하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중복이 돼서 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근무 시작일까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서 코드 4번 근무 시작일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 주시면은 요 테이블이 제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부서에 근무한 사원들 해서 그 사원이 4번이 뭐고 근무 시작일이 언제고 종료일이 언제인지가 나오게 되고, 사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원이 근무했던 부서들 해갖고 여기 부서 코드랑 근무 시작일 종료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원에서 보면은 특정 사원을 딱 누르고 들어가면 연봉 이력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연봉 이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기간 얼마에 연봉이 얼마였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이 사원 한 명의 이력은 여러 개잖아요. 1대 N으로 이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력에는 연봉이 있고 기간이 있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연봉 이력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연봉 이력 코드 그렇게 하기보다는, 왜냐면 이 지금 한 행마다 코드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연봉 이력 번호가. 사실 이 번호는 아무 의미도 없죠. 여기 특정 이력을 선택해서 삭제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봉 이력 번호를 새로 만들어주기보다는 여기처럼 볼게요. 일단 이걸 아이덴티파잉으로요. 아이덴티파잉 몇 번이었죠? 아이덴티파잉이 4번이네요. 이렇게 4번으로 연결을 하고요. 이 4번의 이력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작일, 종료일, 연봉 이렇게 될 텐데,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시작일에 연봉이 두 가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력이 당연히 이 이력하고 이 이력은 당연히 기간이 다를 테니까, 그쵸? 기간 시작일로 잡아갖고 프라이머리 키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근무 시작일로 프라이머리 키를 잡았고, 여기도 시작일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잡지 않았다. 그래도 아주 잘못된 건 아니죠. 그쵸? 아주
특정한 경우 그 부서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그림 그 로직상으로는 잘 그린 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 이력도 여기 4번하고 시작일 프라이머리 키로 잡으면 제일 좋지만, 뭐 연봉 이력 번호 그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4번을 non identifying으로 점선으로 연결하고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에서 빼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뭐 틀린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부서 테이블을 만들고 부서를 넣으라는 거였잖아요. 부서 테이블은 사실 이렇게 부서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컬럼이 2개밖에 없습니다. 부서 코드, 부서명, 그리고 데이터 3개만 넣으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3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2번, 4번, 5번 파이낸스, 프로덕션, 디벨롭먼트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디파트먼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고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DPT 아이디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DPT 아이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캐릭터 D001, D002 했으니까 4자리 4자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폭 4자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DPT name 이렇게 갖고 얘는 고정폭이 아니니까 발차로 최대값 한 20 정도 이렇게 하고, 프라이머리 키는 DPT ID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insert department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거는 컬럼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써도, 안 쓰면 모든 걸 다 써야 돼, 모든 밸류를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도록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수정되거나 했을 경우에도 그래서 컬럼이 추가됐다 그럴 때도 이렇게 컬럼을 지정해 놓으면 에러가 안 나는데, 컬럼을 지정을 안 놓으면은 이제 컬럼 개수가 달라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서트 할 때는 컬럼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갖고 D001 뭐 2였나요? 파이낸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밸류즈는 4에 프로덕션 이렇게 하고 컴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써도 되죠.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답을 저한테 그 과제 설명에 답을 쓰실 때 여기를 어포스트로피를 써야 되는데 어포스트로피를 안 쓰고 쿼테이션 마크를 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쿼테이션 마크로 하면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분 뭐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한 이유가 당연히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가동을 해갖고 이 실제로 명령물 실행해보고 잘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답안지에 붙여야 되는데, 이걸 해보지도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집에다가 설치도 안하고 그냥 과제 설명에다가 답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쓴 답을 제가 직접 DB에 다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에러가 나면은 그게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운표를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는 뭐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파트먼트에서 여기 키가 프라이머리 키로 있어야 됩니다. 그 테이블을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를 마지막에 얘가 안 써주시면 안 돼요. 프라이머리 키가 없으면 그 역시 틀린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셀렉트 할 때도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여기도 이렇게 컬럼명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다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은 맞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나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것 그래도 그동안 뭐 네이버 영화라든지 그런 아니면은 뭐 이클래스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심플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제를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진 않아도 비슷하게 쓰신 친구들이 많이 있고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채점을 한 100명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도 있고 해서 채점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채점을 다 하는 대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점수를 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